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KTX 열차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원하는 일정의 열차를 예매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광주 정치권과 단체장들이 국토부와 코레일에 고속열차 증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고 또 차량도 한정돼 있다면서 당장 열차 증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기 위해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 6천여 명. 2015년 호남 고속철 개통 당시 1만 6천여 명에서 62%가량인 하루 평균 1만 명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지난 8년 동안 호남 고속철에 증편은 없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KTX 열차 시간 운행 시간이 조금 다양하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쪼개져서 더 증편이 되면 좋겠다라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부터는 예매를 해놔야겠죠. 아침이나 저녁에 그럴 때는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현재 광주 KTX 일일 왕복 운행 횟수는 46편, 이중 일반석보다 승차 전원이 더 적은 산천 열차가 23편으로 절반입니다. 특히 경부선에는 995석을 갖춘 KTX1이 집중 배치됐지만 호남선에는 377석의 KTX 산천이 절반을 넘습니다. 또한 경부선에는 주말을 대비해 열차 2대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년 열차를 투입하지만 호남선에는 한 편도 없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은 이는 지역 차별이라며 산천 열차를 10편에서 20편으로 늘리고 주말 시간대에는 2, 3회 증편을 해달라고 국토부와 코레일에 촉구했습니다. 이 KTX 표를 구하는 것이 전쟁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대로 증편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지만 국토부는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고 차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열차 증편은 당장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차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호남 고속철 열차가 증편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직접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고 또 군공항을 보내는 쪽인 광주시에서 먼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한 듯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핵심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 특별법은 광주 군공항을 옮겼을 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맞춰져 있다며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 지원과 발전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해야 될 분들이 통풍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자꾸 우리 받는 사람한테 왜 안 받냐고 상생만 강조해서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이와 함께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보내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시기를 5월로 결정한 데에 대해 쓴소리도 쏟아냈습니다. 전라남도와 합의된 바 없는 군공항 이전 유치 의향서 접수 시기는 늦춰줘야 한다며 관련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전 대상 지역들이 대하고도 그런 의견도 나눠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로드맵을 마련을 하는 게 맞다. 김 지사는 또 특정 지역으로 군공항이 가야 하는 것도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평한 설명 기회를 마련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와 무한여성발전위원회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전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수용에 대한 무안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며 이제 무안 군민들도 반대의 길을 멈추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무안군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깊이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복업체 대부분이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담합으로 교복값이 무척 비싸졌는데 학생 한 명당 학부모들은 6만 원씩의 교복값을 더 내야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광주의 한 교복 운영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들은 서로 짜고 광주를 권역별로 나눠 서로 낙찰받을 학교를 미리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들러리 업체를 정했고 자신들이 미리 정한 낙찰 단가로 함께 응찰해 사업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 담합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인정을 하긴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는 입찰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앞으로 제가 또 사장님한테 돈 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만 45개, 사실상 거의 모든 업체입니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을 때의 예상 매출과 비교해 광주 지역 45개 업체들이 거둔 부당 수익은 3년간 32억 원입니다. 학생 한 명당으로 따지면 학부모들이 1년에 6만 원씩을 더 부담한 셈이 됩니다.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제도의 취지였지만 업체들의 담합으로 제도가 수년 동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담합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신호에 우회해야 하는지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제대로 짚어드립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차량 신호에 빨간불이 켜 있지만 이를 무시한 차량들이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취재진이 10분간 한 차선을 지켜본 결과 이 같은 신호 위반 사례는 25건에 달했습니다. 원래는 저게 빨간불이면 한번 멈췄다가 나와야 되는 거 혹시 아셨나요? 우회전만 일시정지 아니고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 앞으로 우회전에 지나는 차량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막 나오려고 할 때도 그냥 막 지나가고 어쩔 땐 들이댈 때도 있어요, 차들이.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되고 계도 기간도 끝났지만 앞선 차량들은 모두 법규를 위반한 겁니다. 실제로 광주경찰이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산발적인 단속을 벌였는데 모두 52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입니다. 바로 정면에 마주한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이렇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서행해서 지날 수 있고요. 우회전하면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서구 극락초교 부근 등 5곳에 설치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나주시에만 우회전 신호등 9개를 설치했는데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에 해당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종에 해당합니다. 우회전 위반 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보행자들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단속 강화와 홍보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시가 철로 만든 초거대 이순신 장군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좌절됐던 사업인데요. 광양시 의회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월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인사말에 나선 정인화 시장이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공약인 이순신 철동상 건립을 언급합니다. 차별화가 돼야 되고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관광 매력물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상 내부에 전승 기념관과 전시실, 카페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힙니다.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 각 읍면동에서 열리는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철동상 건립을 언급하고 있는 정 시장은 1차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콘텐츠가 충분히 갖춰질 경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동상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 잘 구성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 기류가 거셉니다.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연관성이 크지 않고 거대 조형물을 통한 관광객 유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자 유치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끌어들여서 그것도 하는 미래 지향적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각 읍면동에 시급한 사항도 못할 정도로 재원이 없는데 과연 철동상 용역하는 게 그게 시급하냐.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한들 누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들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용역비 확보에 실패하면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정 시장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시는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에 나서는 한편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80년 5.18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광주가 네 번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광주문화재단과 뮤지컬 광주팀은 공연의 개요와 배우 소개 등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6일부터 9차례 광주 무대에 올리는 공연 일정을 알렸습니다. 뮤지컬 광주는 지난 2019년 초연된 이후 매년 시즌제 형태로 제작 공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국 6개 도시에서 100여 차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고등학교가 부족한 광산구 지역에 가칭 광산고 설립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 문을 닫은 옛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18개 학급 규모의 광주 광산고를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고 소재 중학교는 26개인 반면 일반계 고교는 11개에 불과해 지난 신학기에 956명의 학생이 북구와 서구 지역의 고교로 배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 과잉 발전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 제어 조치에 들어가면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출력 제어는 정부가 여름과 겨울철에만 시행했던 전력 수급 특별 대책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봄철에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에는 지속 운전 성능을 보장하는 인버터가 설치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들이 많아 대책 없이 출력 제어가 이뤄지면 향후 전력망 접속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광주시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줄이는 산하기관 구조혁신 조례안이 광주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시의회는 통합기관인 관광공사와 테크노파크, 사회복지서비스원과 경제지능상생일자리재단 발족 여부와 교통공사, 기후에너지진흥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범을 위한 조례를 심의합니다.